잠깐만 계세요. 왜 잠깐만 왜? 아니 대표님이 나가시면 쫙 빠져서 2만 명에서 2천 명으로 줄어. 그럴 리가. 자, 우리 사진 여기- 한 장 찍으려고. 전현희 최고. 2만 4천 분이 들어와 계시네. 2만 3천. 전현희 최고님 잠깐 오세요. 노영이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 사랑하는 변호사님. 진짜요? 겁니까? 우리 저도 여기 멤버입니다. 네, 저희 네 명이 네 분이 네 분이 4월에 봄이에요. 진짜 이게 4월에 봄이 그래. 그때 저기예요. 조기 대선을 예상하고 4월에 봄 봄이에요. 뜻. 아, 자 4월에 나오는데 봄하자. 자기가 나오는데 이거 다 잃어서? 나오는데 자, 최범님이 4월에 나와. 하나 둘 셋. 4월에 봄. 가렸어. 가시라래 너무 크시잖아. 다시. 4월에 4월에 봄. 태봄도 와야 되는데 그러면 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너무 피곤하시겠어요. 안 피곤해? 진짜 이제 가셔요 빨리. 그냥 자리 계세요 여기서. 대표님 나가시면 여기는 쫙. 포맷이 좀 마음대로인 게 장점 아니야? 예, 주제가 그냥 무슨 뭐 마음 정규 때문에. 방송사도 예, 아니고 예. 맘대로인 거. 괜찮지 않아요? 여자들끼리 수다 떠는 그래요? 프로그램입니다. 저희들은. 네, 수다 재밌게 들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가면서 보겠습니다. 네. 뒷담화해야 되겠네. 살살 하세요. 알겠습니다. 우리 너보 변호사님. 네. 자 나가지 마세요. 지금부터 이재명 대표 뒷담화를 시작합니다. 진행하시는 걸로. 아니에요. 자, 그럴까요? 이제 시작해도 됩니까? 네. 그냥 바로 이어가는 거예요. 네.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새날에서 또 오늘 또 채널 뭐 이렇게 열린 이후에 정말 최고의 그런 또 방송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4월의 봄 56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 야, 여기 진짜 뭐 슈퍼챗이 이렇게 많이 들어올 수 있군요. 너무나 나는 1년치가 오늘 다 들어왔다. 그런가 봐 진짜. 하나님 얘기하시더라고. 나는 수익 창출돼가지고 슈퍼챗 이제 못 봤는데 야 이거 보니까 진짜 부럽다. 변호사님. 여러분 노영희 TV가 있어요. 변호사님. 네? 변호사님. 네? 예, 변호사님이잖아요. 자제해달라고요? 네. 알았어요. 또 이렇게 혼나고. 자, 여러분, 우리 또 4월의 봄, 멋있는 우리 의원님들 세 분하고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최민희 의원님, 김현 의원님, 전현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오! 네, 각자 자신의 근황을 아주 짧게,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저요? 네, 연장자순으로 합니다. 네. 그러면 김현우요. 네. 예, 저는 오랜만에 대정부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네. 그 김문수하고 이진숙하고 몇 가지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느낀 거는 정말 저분들은 매우 거짓말을 밥 먹듯이. 예, 그냥 거짓말을 해요. 어떻게 대정부 질문 답변을 거짓말을 합니까? 게다가 심지어 충격적인 건 김현 의원과 저를 헷갈렸다는 거예요. 이진숙이. 어머, 진짜로요? 예. 와, 대단한 사람이다. 아니 네. 같이 나갔기 때문에 최민희 의원을 항상 의식해서 최민희 의원이 얘기한 거라고 착각한 거지. 같아요. 근데 네. 김현 의원이 이진숙의 법가건에 관련하여 고발 사건이 있어요. 네. 대전 MBC하고 서강대를 압색했다. 그 보고를 김현 간사가 봤거든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내가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아주 작은 거짓말이고 그러니까 그 지금 외에 화가 뭐 좀 어이가 없다는 거는 둘을 헷갈렸다는 게 어이없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게 정확히 포인트가 뭡니까? 아니 최민희 의원을 의식한다는 게 확인된다는 최민희 의원을 거죠. 의식한다는 게 저를 의식하지 확인됐다. 않는다. 김현을 그냥 예, 그냥 저는 신경 안 없는 쓴다? 사람이에요. 아, 갑자기 저걸 안 갑자기 했는데 이상한 사람이네. 아니고 편의상 얘기하다 보니 김현과 최민희를 헷갈리는 거예요. 일단 공격해야 되니까. 무조건 공격 대상으로 예, 그리고 그게 압색 이런 식의 거짓말이죠. 압색을 했는데 압색이 아니라 현장 검증이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보고를 받고 왔는데 너무 확신에 차서 얘기하니까 이게 뭔 일이야? 그래갖고 다시 확인했죠. 네네. 그랬더니 영장까지 가지고 왔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날 제가 나도 좀 더 후한무치해져야 되겠다. 좋은 후한무치하면서 정의를 구현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했어요. 잘하셨어요. 난 이런 발언 너무 좋아해. 아니 왜 너무 솔직하잖아. 원래 철판이라고 그러죠 그런 거. 그래요. 우리도 좀 그게 그게 필요해요. 어설픈, 너무 얇아. 아니 진짜 저는 그게 좀 필요하다. 왜냐면 아니 안 그렇고 그냥 막 거짓말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은 진짜 오늘 이게 왜 이렇게 화나나 했더니 이게 광고를 뺐군요. 이 앞이 가리고 네. 있었던 거. 아 그래요? 원래 뭐가 있었어요? 아니 여기 맨날 광고가 그리고 있었지. 조명도 조명도 이렇게 조명 늘어난 것 같은데. 야, 우리랑 너무 새로운 것 다르네 같은데. 평상시랑. 다르나 봐요. 네. 자 어쨌든 근황 대표님. 토크 간단하게. 네. 자 오늘 이제 대정부 질문하면서 거짓말하는 그 사람들을 보았고 나는 후한무치해지기를 결심했다. 이게 최민희 의원님의 주장이고 전현희 의원님. 네. 저는 오늘 그 정무위에서 첫 번째 데뷔전을 했습니다. 그동안 안 나갔어요? 그동안 정무위가? 법사위였다가 정무위. 법사위가 안 열린 거지. 안 열리죠. 그렇죠. 법사위가 어머, 너무 거의 한가로웠겠다. 일주일에 꼭 한 2번, 3번 이렇게 정말 거의 매일 열리다시피 하는 그렇죠. 법사위를 탈출해서 정무위를 왔더니 좀 편해졌습니까? 지금 뭐 한 2달째 거의 안 열리더니 오늘 처음으로 열렸어요. 그래서 그동안 조금 약간의 여유를 즐겼는데 이제 오늘 정무위에 가서 첫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질의를 하셨어요? 그 스카이데일리 네. 그 인터넷 매체 언론 있잖아요. 네네네. 예, 지난번에 그 가짜 뉴스 계엄과 관련해 가지고 계엄 당일날 선관위에 계엄군이 갔잖아요. 근데 스카이데일리 일면에 계엄군이 선관위에 가서 중국 간첩들 뭐 90몇 구명. 명을 네, 체포했다. 그 가짜 뉴스. 그리고 미군 오키나와 기지로 이송했다. 그리고 그 사안을 트럼프 후보에게 뭐 이렇게 전달했고 트럼프가 당선되면 이제 북한을 뭐 손봐주겠다. 뭐 이런 중국을 손봐주겠다. 뭐 이런 취지로 했다는 거 일면 톱에 기사를 한 거예요. 그 완전히 가짜 뉴스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그게 나온 그 사진이 그 중국 어선이 이제 불법 조업한 어선을 중국인들을 체포한 그 사진을 마치 선관에서 체포한 간첩처럼 이렇게 둔갑을 시켜가지고 게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허위 가짜 뉴스에 관해서 이제 제가 막 문제 제기하니까 국힘의 간사가 과방위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하셔야지 여기에 와서 왜 언론사 얘기를 하냐고 궁시렁궁시렁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문체에 가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가방이가 아니고.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려는 거는 가짜 뉴스도 문제지만 계엄을 이제 정당화하려는 그런 이제 의도가 있는 극우 매체의 가짜 뉴스도 문제지만 사실은 거기에 일면에 은행이 이제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행들 유명 시중의 언론 은행들이 전면 광고를 엄청나게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신문을 여러 매를 찾아봤더니 대부분의 광고가 시중의 유명 은행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유명 은행들이 여기에 이 사실상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은 이 그런 매체에다가 매체에 그런 식으로 광고를 게재했냐.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 배후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배후를 좀 밝혀라. 그래서 은행을 감독하는 금융이나 금감원이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은행들이 집중적으로 이 매체에 광고를 게재를 하냐. 이것이 그래서 사실상 이 매체에 은행들이 자금줄이 되는 이 사안에 대해서 금감원이 진상을 좀 규명해 봐라. 그 그렇게 취지로 하셨어요? 네, 잘하셨어요. 자 일단 오늘 첫 정무위 그래서 데뷔전 하겠다고 예, 그렇게 첫 얘기했습니다. 정무위 지켜봐야 데뷔전을 될것 아주 같습니다. 그냥 힘들게 또 성공적으로 마치셨는데 국민의힘 간사가 그런 얘기 여기서 하지 말아라라고 했으나 가방이가 그러나 아니고. 꿋꿋하게. 그러나 꿋꿋하게 열심히 잘했다. 그리고 끝나고 그 간사한테 가서 제가 좀 한마디 했습니다. 왜 누님이 얘기하는데 왜 궁시렁거리냐. 간사가 거기가 그랬더니 누구죠? 뭐래요? 강민구가 그랬더니 뭐래요? 그랬더니 내가 누님이라서 그분이 조용히 여기가 얘기했다고. 누님이에요? 그럼요. 웬만하면 우리가 다 누나예요. 그러니까 몰랐네. 연식이 좀 됐어요. 강민구 의원님, 제가 잘 알죠. 네. 어쨌든 참 욕 보셨다. 이 얘기를 제가 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김현 의원님. 그 스카이데일리 얘기를 했으니까 좀 이어가면 이 스카이데일리가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광고가 정부 광고가 2.4배로 늘었어요. 정부 광고가 예, 예. 근데 이게 이 2.4배로 늘은 이
게 조중동보다 훨씬 더 압도적으로 앞서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네. 첫 번째는 그렇고 두 번째는 이제 광고를 내서 오늘 뉴스토마토에서 보도를 했는데 한국전력에서 전화를 했어요. 이 뉴스토마토에 한국전력 광고를 우리가 게재하지 않았다. 뉴스마토에? 예, 아니요. 아니야, 그러니까 그 스카이데일리에. 스카이데일리에 게재하지 않았다. 무단으로 한 거다. 아, 예, 그게 오늘 드러난 거예요. 어머, 그럴 수도 어머. 있어요? 예, 근데 이게 한 군데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먼저 광고부터 자기네가 그냥 아니죠, 알아서 하고. 아니죠. 광고를 예를 네. 들어서 이제 이 한국 그러니까 어떤 광고의 경우는 2024년도까지 계약이 있어서 2024년까지 한 거는 맞는데 2025년도는 광고를 계약을 하지 않았어요. 무단으로 실었고 이 한국전력의 경우는 아예 계약을 안 한 매체예요. 안 한 아예 안 사례다. 했는데. 안 했는데 광고를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광고 계약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광고를 실었다.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지금. 근데 그러니까 그 뭐- 일부 신문사들이 저렇게 싫고 나서 돈 달라고 그러죠. 돈 달라고 하는 그런 수법이 있어서 음. 스카이데일리가 혹시 그런 건가 해서 저희가 아니 그렇죠. 그거는 아예 아니고 아예 계약을 안 했는데 이제 이면 하단에 계속 그러니까 자기네 광고를 매체가 냈고. 엄청 건전하고 그렇죠. 왜냐하면 정부 그런 광고를 것으로, 받는다는 것을 의식하려고. 포장하고 나머지 광고를 음. 따낼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해당 상임위가 또 굉장히 강범위해졌어요. 그러네. 그러니까 농해 수위도 있고 한국전력이면 산자위. 산자위도 있고 그다음에 수자원 공사도 수자원 있고 공사 산자위. 한노이죠. 네네. 네, 그래서 지금 이게 굉장히 많은 상임위가 이 스카이데일 광고를 이제 임의로 실은 것 때문에 이제 논란이 오늘은 이제 제가 그동안 이게 사실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부정선거라고 해서 굉장히 이제 유튜브에 또 그게 똑같이 이제 유포가 되고 그 다음에는 카톡으로 그게 막 돌아다니고 이재명 대표가 뭐 중국 공산당하고 연계됐다라는 톤으로 기사를 써서 이제 고발도 했는데 이런 식으로 광고 갖고 또 이런 장난을 친 것도 있고 되게 근데 여기가 국정원 출신이 기자로 활동하고 있고요. 하나원 출신이 경영진에 가담하고 있고 그래서 2011년도에 있었던 저 알파팀과 연관이 돼 있고 그다음에 12년도 대북 심리전단 국정원 그다음에 시발단 등 이런 댓글 공작을 통해서 정치 공작하던 그 흐름이 연결된 것이 아닌지를 지금 더 봐야 되는 게 스카이데일리. 진짜 획기적이다. 내가 수고를 이걸 안 흔들 수가 없는 뭐예요? 이걸 안 흔들 수가 없어요. 이걸 안 흔들 수가. 아니 그리고 이게 되게 이재명 대표를 무자비하게 공격을 그동안 해왔던 매체고요. 맞아요. 그리고 더 하나는 뭐냐면 천공의 제자가 책을 냈는데 네. 전면 광고를 또 오늘 실었어요. 아 스카이데일리의 네, 책 광고를. 네. 얼굴까지 박아서. 그래서 되게 전방위적으로 그 2012년 대선 때 있었던 그런 정치 공작 정보기관의 개입을 사실은 온라인상으로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지면 매체를 통해서 하고 있다. 아 진짜. 그런 것을 이제 의혹 제기를 하고 언론에서 이미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다.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진짜. 뭐 할 말이 없는데 우리가 이런 걸 여러분들한테 배우라고 해야 될까요? 도대체가 네, 정도를 우리는 걸으실 정도로. 거예요? 정도를? 네. 난- 약간의 나는 나는 정도를 안 걸을래. 아까 철면피, 철판. 그러니까 네. 그 사람들 참 대단한 것 같고 이 우리는 평상심을 가진 정상적인 사고의 사람들 생각도 못할 방법들을 그냥 잘 근데- 쓰시네요. 근데 네. 돌이켜 보면 법사위와 과방위가 저들이 생각하기에는 철면피예요. 아, 그들은 또 그렇게 생각해요. 저들이 생각하기엔 그렇다고요. 왜요? 무섭대요 우리가. 아니 왜냐하면 오. 그 뭐 박장범까지 3일 청문회를 하지. 그렇지. 뭐 이런 게 다 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법에 연속 따라 탄핵. 연속 탄핵에 열받아서 계엄까지 했으니까 그럼. 계엄을 하게 만들고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기 위한 조기 대선을 하는 거에 저희가 엄청나게 역할을 한 거죠. 계엄 유발자라는. 계엄 유발자. 아 이제 그런 얘기 계엄 그만해요. 제공자. 아 진짜 기분 나빠가지고. 왜요? 4월에 보면 그렇잖아요.
아니 노영희 변호사가 4월에 끝장난다고 노영희 계속 그래놓고 왜 변호사도 그러세요? 명태균 폭로로 사실상 왜 그러세요? 계엄을 때리는 역할을 하셨죠. 갑자기 나한테 왜 화를 내는 거야? 화가 아니라 왜 갑자기 본인이 시작해놓고 그 얘기를 아니 우리는 빠지려고 그래? 나는 그분들이 그렇게까지 비정상적인 줄은 몰랐는데 하긴 너무 그들은 그렇게 노영희 변호사가요. 김건희 얘기만 하면 약간 좀 그랬어요. 그동안. 언제요? 진짜 미치겠네. 예, 여기도 가짜뉴스가 좀 난무하는데 내가 그냥 넘어갑니다. 자, 중요한 거 오늘 최민희 의원님 대정부질의에서 네. 김문수 장관한테 네. 김군은 중국인이라 국적이 중국인이나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중국 제가 한 게 아니고 예, 예, 그 사람이 그분에게 이끌어냈죠. 그분에게 예, 이제 그 질의를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이것도 스토리가 있어요. 다. 제 앞에 이미자 의원이었어요. 그 이미자 의원이 작정하고 띄워주려고 나온 거예요. 김문수를. 아. 그래서 뭐 그냥 12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질의 시간만 12분인데 통으로 김문수만 했어요. 그거는 완전 띄워주겠다고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노동 문제에 대해서도 민주노총에 대해서 좀 극악한 입장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든지 막 말이 다 바뀐 거야. 그래서 순간 제가 참을 수가 없어서 몇 가지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어서 두 가지를 했죠. 대선 나가려 그러냐 이거. 그리고 김문수에게? 또 하나는 김구 선생님 국적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어머 중국이라는 역사학계에 뭐가 있다 그래서 비겁하다 그랬죠. 비겁하다. 본인의 얘기를 하지 왜 역사학자 얘기를 빌어서 비겁하다. 또 그랬더니 뭐래요? 그랬더니 아무 말도 못 우선 하는데 대선 나갈 거냐 물어보니까 뭐래요? 전혀 생각이 없다고 했어요. 아 전혀 생각이 네, 없대요. 지금 그것도 사실은 오. 나가 생각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탄핵을 전제로 하는 거니까. 그래도 생각이 있으면 지금- 되는 거냐. 지금 생각이 말해야지. 없다가 생각이 생기면 되죠. 그렇지. 아 또 그런 건가? 네, 생각은 그거예요. 답변이. 생각인데 뭐. 안 나갑니다 하지 않았어요. 생각이 아. 없다. 생각이 생기면 있다. 그들이 지지를 하는 후보니까 지금 그들한테 나 고민하시나? 지금 대통령 나가려고 한다 이러면 지금 윤석열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러기 지금은 돼서는 안 되니까. 지짐이 딱 됐다가 이제 탄핵 결정되면 그때 이제 생각해 보니 나가야겠다. 그럼 가로 열고 지금은 이렇게 가로 닫고 이거는 그렇죠. 지금은 네. 생각이 없다. 아니 그들은 입장 바꾸는 거를 전혀 괜찮아요. 그냥 뭐 근데 저는 지지합니다. 김문수 장관이 나가시는 걸 지지합니다. 오늘 두 번째 봤는데 지지자를. 근데 두 번째 본 거예요? 중국인이라고 저는 지지합니다. 얘기하니까 우리 네. 김용만 의원이 김용만 네. 의원이 가열차게 투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김구 선생님 손자님 손자. 아니에요? 그래서 네. 박수 한번 칠까 봐요. 김용만 화이팅. 할아버지 무덤에서 일어날 소리 하고 있다 이런 얘기. 그리고 이 사람들은 왜 중국을 그렇게 중국에서 보면 얼마나 기분 나쁠까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가 맨날. 아니 그걸 이 떠나서 김구 선생이 독립운동을 하신다고 상해 머무른 건데 그 상해 머무른 걸 가지고 중국 국적을 가졌었다. 그럼 어떻게 되냐고요. 아니 게다가 하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 왜곡 금지법 좀 만들어 주세요. 이거 좀 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5.18 특별법하고 우리가 시도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또 만들어 봐야죠. 김용만 의원이 할 것 같고요. 저는 김용만 의원을 볼 때마다 아주 너무 뿌듯한 것이 김구 선생 증손자가 저렇게 훤칠하게 잘 커가지고 민주당에 들어왔는데 싸움도 잘해요. 미국에서 생활하다가 일부러 입대하려고 들어왔죠. 예. 입대하려고. 입대하려고. 근데 훌륭하네. 싸울 줄 알아요. 싸울 줄 알고 잘하시네. 10년 동안 미국에서 공부하고. 잘하셨습니다. 네. 자 오늘 국민의힘 입벌거 시리즈 13탄까지 만들어낸 15탄이에요. 15탄이요? 15탄 났어요. 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 김현 의원님 설명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 이제 탄핵하고 내란 상황에서 부정선거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허위 조작 정보가 난무하고 네. 그리고 이고동성 진짜 이 정치인들이 이재명 대표를 걸고 넘어지면 기사가 되니까 계속 그 공격하는데 그 공격의 내용이 가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나올 때마다 저희가 소통위원회에서 웹자보를 만들어서 거짓말 시리즈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나 나경원 의원이나 권영세 그다음에 오세훈 이렇게 이제 현존하는 정치인들의 그런 거짓말 가짜 뉴스를 이제 국민들에게 바로잡는 것 하나 하고요. 윤석열 이제 그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그 재판 받으면서 거짓말한 시리즈는 또 따로 모아서 저희가 또 진행하고 네.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가짜 뉴스 허위 조작 정보 이미 그러니까 허위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서 벌금까지 문 사건들이 다시 또 그 재생산이 되고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도 하고 있고 네 번째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 대한 무자비한 공격에 대해서도 저희가 바로잡고 이제 고발 조치하고 마지막으로는 극우 유튜브들 안에서 네. 이제 폭동을 선동하고 부정선거를 계속 그 유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바로잡고 고발하고 그런 네. 거를 하고 마지막으로는 언론에 대해서도 가짜 뉴스가 생성되는 것에 대해서는 언론 중재위나 방심위에다가 저희가 민원을 넣어서 지금은 방심위가 이 문제를 다루지는 않지만 추후에 이제 저희가 제대로 된 구조가 되면 네. 방심위도 상당하게 언론이 문제되는 점들을 지적받아서 제허가 재승인 과정에서도 좀 이렇게 영향이 미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많이 예정입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앞으로도. 네, 그리고 전현희 의원님 지금 테러 방지 정치 테러 대책위원장님이시잖아요. 이재명 대표 암살 미수 테러범 징역 15년 선고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 진실을 밝혀라. 이게 그때 제대로 수사도 안 하고 엉렁뚱땅 넘어가고 이거 문제다 이거 말씀하셨죠? 네. 오늘 또 정치 테러 대책위의 킥오프 기자회견, 출범 기자회견을 아하. 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 이 암살 테러 사건에 대해서 암살 시도 네. 사건에 대해서 법원에서 대법원에서 징역 15년 최종 확정 판결이 났는데요. 근데 이 사안은 사실상 그 테러의 정범만 처벌한 거죠. 근데 그렇죠.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공범이 분명히 있었을 거고 배후가 있다. 네,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배후 또 자금을 댄 세력 이런 것이 분명히 있을 걸로 추정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전면적인 재수사를 촉구를 했고 최근에 이 이재명 대표의 그 범인이 네. 사건 현장에 갔을 때 그를 태워다 준 벤츠 사주가 부산의 세계로 교회 심연보 네, 그 교회의 신자다. 이런 이제 지금 유튜브 방송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랬군요. 그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금 추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상 이 사안이 극우 테러 세력과 좀 연관이 돼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문이 제기가 되고 그 목사는 이 예배를 볼 때에 수없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뭐 비난을 죽어야 하고. 된다 뭐 이런 비난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도 좀 더 수사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네.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테러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정부 당국에서 이 사건을 굉장히 축소 왜곡하는 맞아요, 그런 맞아요. 시도가 있었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총리실의 대테러 그 실에서 문자를 발송을 했는데 그 문자가 1cm 열상, 뭐 출혈이 별로 없어.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사건 자체를 아주 경미한 은폐하려고 사건으로 그러고 아주 아무것도 아닌 만들려고 일처럼 했는데 만들려고. 그래서 왜 정부 기관이 나서서 네. 이런 식으로 축소하는 문자를 보내냐. 이번 우리 계엄 때 보세요. 계엄 때 문자 발령 안 했잖아요. 네네 맞아요. 정말로 나라가 뒤집어지는 일이 있어도 문자를 안 보내는 데에서 이번에 그때 당시에 그런 문자를 보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건을 굉장히 축소하고 왜곡하려는데 그 총리실 대테러실이 왜 그랬냐. 그리고 거기에 테러는 원래 국정원 일이거든요. 그래서 총리실 대테러실에 국정원에서 파견된 직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국정원이 여기에 관여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이 있고 그때 현장에도 국정원 직원이 있었다는 이런 이제 그래요? 얘기도 있어서 이때 당시에 총리실 대테러실에서 이렇게 사건을 축소 왜곡하려고 했던 거에 네. 저희들이 고발 조치를 했어요. 근데 아직도 고발인 조사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부에 의한 축소 왜곡 그 시도에 대해서 네. 여기에 대해서 좀 조사가 필요하고 빨리 그 수사를 개시를 해라. 그리고 현장에 피 묻은 그런 현장을 물청소하고 물청소하고 그 그랬죠. 증거를 네. 인멸했잖아요. 네. 그것도 우리가 고발을 했는데 공수처에서 그 경찰서장을 무혐의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말 엄청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뭔가 권력이 작동해서 이것을 축소 왜곡하고
사실적 프레임을 전환했잖아요. 이걸 뭐 헬기, 뭐 특혜 사건, 지역 의료 홀대 사건 이런 식으로 완전히 이재명 대표가 엄청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인 양 이런 프레임을 전환한 그런 그때 당시에 뭐 언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진상을 철저히 규명을 할 필요가 있다. 네. 여기에 관한 이제 그걸 기자회견을 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시에 윤석열이 테러라고 했어요. 이 사건을. 테러라고 했으면 이 사건의 성격은 테러입니다. 윤석열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테러고 저희들의 테러 대책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가 국정원과 정부에 대해서 이 사안을 이재명 대표 암살 시도 이 사건을 테러로 규정을 해라. 이건 테러 방지법에 규정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적용 정부가 안 그때 하려고? 안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핑계가 뭐냐면 재판에서 좀 결과를 보고 검토를 하겠다. 그래서 이번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났기 때문에 정부 당국 국정원은 이 사건을 테러 방지법에 테러로 규정을 하고 진상조사위를 꾸려서 철저히 다시 한번 정부 차원에서 조사하고 또 수사기관 재수사이라고 이제 이 알겠습니다. 내용으로 예. 네. 아유 정말 기자회견했습니다. 세 분 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드리고요. 자, 지금 10,000명이 넘으니까 우리가 후원계 요즘에 죄송합니다. 저렇게 눈치가 없이 저는 그냥 오늘 슈퍼챗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의원님 후원계좌 안 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긴 한데 의원님들의 말씀이 너무 경청하고 있느라고 제가 중요한 걸 까먹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분들 16,000분 넘게 지금 우리 방송 보고 계시는데요. 이 3명의 의원님들을 후원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왜냐 여기에 보면 다들 최민희 의원님, 김현 의원님, 전현 의원님 화이팅 하세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어와서 행동으로 보여주자. 이런 말씀 제가 드리고요. 감히. 최민희 의원님 후원의 계좌는 국민은행이고요. 이 화면 상단 오른쪽에 있습니다. 437201-04-350412 국민은행 437201-04-350412 최민희 의원님 후원의 계좌고요. 네, 김현 의원님 후원의 계좌 농협입니다. 301-0339-8551-81 301-0339-8551-81 그리고 전현희 의원님 후원 계좌 농협이고요. 301-0343-8643-91 301-0343-8643-91입니다. 네, 어쨌든 많이 여러분 또 이렇게 응원해 주시면 좋겠고요. 좀 전에 최민희 의원님이 우리 방송 시작하자마자 후원무치가 돼야 되겠다 이러더니 어떻게 그 말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됐어요. 다른 방법으로 아주 새로운 방법으로 신박하게 활용하시는지 정말 참 놀랍다 이런 생각 제가 하면서 네, 여러분들 이 가련한 여성의 외침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많은 분들이 응원합니다. 후원합니다. 네, 최민희, 김현, 전현희 의원님 너무너무 멋집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셨습니다. 만약에 후원 계좌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 별로 안 들어오셨으면 그냥 말로 응원해준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시기를 제가 간곡히 바라겠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거 이제 얘기합니다. 그 김현정의 뉴스쇼에 대해서 허은하 개혁신당 전 대표가 이준석과의 유착 관계를 밝혀라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준석 의원이 전임 대표 시절에 언론에 뭐 예를 들면은 뭐 무슨 컨설팅 하는 방송 패널 많이 나오시는 분의 김모 씨. 예. 거기에다가 뭐 연구 용역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5,500만 원 막 그 임의로 금원 지급한 내용 또 그리고 정말 그 기성 정치인들이 잘하는 이렇게 뭔가 사람들을 좀 매수해서 본인에게 유리한 여론을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좀 불투명하게 또 그리고 불공정하고 옳지 않게 당시 당을 운영했었다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그 공중파라 그래야 되나요? 어쨌든 이 CBS 김현정 뉴스쇼는 상당히 오래된 방송이기도 하고 사람들로부터 많은 신뢰를 받는 방송인데 여기에 이제 이준석 대표가 나가가지고 특정 한 그 언론사의 여론조사를 인용해달라고 얘기했던 것. 근데 진짜 그 내용이 인용이 되는 것처럼. 이거는 카톡이 공개됐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큰 문제가 발생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그때 이제 그 출연했던
했던 분이 사실은 대통령실과 여당이 야당을 상대하는 관계는 과거에 북한을 상대하는 미국과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과 비슷해요.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과거에는 미국과 북한이 직접 대화를 못 하거든요. 뭐 등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이제 뭐 그런 대화가 오고 갔어요. 근데 사실은 썸네일에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성조기가 머리 위에 있고 그다음에 그 이준석 인간은 뭐 태극기가 있고 이재명 대표 위에는 이제 인공기가 있고 그러니까 그때 그게 막 이제 북한으로 막 화면에 비유하듯이 있었어요. 해가지고 그 상당히 이제 그런 게 논란이 있었죠? 있으니까 사실은 그 뒤에 이제 뭐 한 지역이긴 하지만 음흠. 뭐 카톡 검열 그러고 이제 민주당은 이재명은 뭐 인공기 이렇게 해가지고 네. 뭐 했던 현수막도 걸려 있고 그래서 되게 이제 좀 이 색깔론 신종 색깔론인데 이제 그런 거에 이제 도용이 되는 게 먼저 지적을 드리고요. 제가 이제 보니까 그 기사를 보니까 그 이준석 의원이 가방위원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게 좀 먹힌 거 아니냐라는 이제 허은하 전 대표의 지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뭐 공개 토론도 하자 그랬는데 그 저희가 이제 CBS의 김현정 뉴스 쇼에 상대적으로 좀 민주당에 대한 공격이 좀 강하다라는 느낌을 좀 지울 수 없었던 게 있었고 그래요. 네. 상대적으로 이제 당에 다양한 색채가 있는데 그 다양한 색채가 좀 가대표돼서 나간 측면도 없잖아 있었던 거죠.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국민소통위가 이제 방송국 패널에 대해서도 이렇게 모니터를 하고 저희가 그런 편향적이냐 편파적이냐 이런 것들도 그 해서 언중에 놓고 이제 그 방심위에도 그렇게 민원을 넣는 파트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라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CBS 측에서 국민들에게 제기된 문제인 만큼 좀 이렇게 알 수 있게 해주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허은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정 평론가와의 계약 과정에서 정해진 절차를 무시하고 공당의 자금을 특수 관계인에게 제공한 것이 과연 정당하냐 유착 관계가 의심되는 그 컨설팅 업체 대표가 댓글쇼에 출연했어요. 그래서 댓글쇼는 이제 CBS를 말하는 거죠. CBS의 그 유튜브 프로그램인데 어쨌든 여기 출연했을 때 댓글창까지 내리면서 프로그램 컨셉까지 무너뜨린 사태에 대해서 국회의 과방위원으로서 그 본질을 어떻게 보느냐만 이런 얘기를 이제 공식적으로 했었습니다. 이준석은 어쨌든 제작진에게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자기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뭔가 개입한 의혹이 있으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히 해명해달라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었는데요. 예, 그게 핵심이 총선 전에 이준석 신당, 윤석열 신당 이게 막 뜬다고 그때 시끄러웠잖아요. 네. 그런데 그때 그 해당 프로그램에서 그 네. 뉴스쇼에서 조정훈 의원과 몇 명이 토론을 하는데 거기에 그 여론조사 표를 그게 윤석열 신당보다 이준석 신당이 더 여론조사가 높은 표를 보내주면서 이거 빨리 돌리자 이렇게 한 얘기예요. 네, 그래서 방송 도중에. 예. 그런데 실제로 의혹은 이건 이제 이준석이 과거에 그랬다는 것이고 지금 허은하는 과방위원이 되고 보니 이게 어떤 거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그런 거고 그다음에 그 해당 방송사는 철저하게 진상조사하겠다. 예, 지금 그런 입장입니다. 예. 제가 오늘 사실은 그 CBS 제작진하고 통화를 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정확히 저도 알고 싶어서 왜냐하면 저도 예전에 CBS에 고정적으로 나가서 방송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왜 이런 비판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냐 이제 이런 걸 물어봤더니 아무래도 이제 개혁신당 내부의 상황을 좀 안타까운데 이거를 이 CBS라고 하는 매체까지 끌어들여서 얘기하는 것은 조금 우려스럽고 유감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본인들은 사실 그 당시에 이준석 의원이 얘기한 그 여론조사 관련된 뭐 그런 것들과 무관하게 본인들이 그때 뉴스마트에서 그런 여론조사가 나왔길래 그걸 원래 뭐 방송에서 말하려고 원래 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이 뭔가 압력을 넣거나 해달라고 해서 사실 한 건 아니었다. 먼저 이런 주장을 하고 또 편파적이지 않았다. 우리들은 공정하게 방송을 진행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무 안타깝게도 그 당시에
이런 좀 의혹이 터졌을 때 그 2월 10일이었나요? 이제 하필이면은 그 방송 도중에 댓글이 자꾸 안 올라가고 시스템 에러가 나는 상황이 벌어져서 여러분들이 좀 오해한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를 사실은 이제 했습니다. 네. 저도 사실 이제 그 프로에 몇 번 출연한 적이 있었는데 아, 그러셨구나. 김현정 얘기해도 되나요? 김현 의원이 아니라 김현정. 하여튼 진행자가 좀 저 아니에요. 되게 왜 이렇게 정색을 편파적인 그런 느낌을 받아서 저도 그래요? 항의를 좀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물론 이제 CBS가 그런 뭐 불공정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건 사실이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대해서 좀 굉장히 불편하게 방송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꽤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 실제로 그런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저희들도 매우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군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세 분이 말씀을 정확하게 딱딱딱딱 하실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아직은 이제 진상규명 같은 것도 조금 확인이 필요하고 또 가방이 소속으로서 함부로 뭔가 예단을 가지고 말할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하시니까 진짜 아닌지 좀 밝혀보면 되는데 사실 저도 조금 약간 좀 느낀 것들이 사실 많이 있었어요. 최민희 의원만 안 느꼈나 봐. 저는 나는 좀 느꼈었어요. 최민희 의원님은 최민희 의원은 많이 느꼈대요. 출연했다면서요. 최민희 의원은 사실은 CBS에는 많이 출연했어요. 아니 최근에 아, 그 가방 그랬구나. 위원장 최근에는 아니고 그 가방 위원장 되고는 몇 번 하셨어요? 한 혹시? 두 번 했나? 전화 인터뷰만 했거든요. 그 출연한 거 아니죠? 아직 출연을 안 했죠. 아, 예, 그 전화- 바빴고 그때. 전화 인터뷰는 출연이 예, 예. 아닌가? 아니 그래도 근데 가는 스튜디오 거하고 좀 가서 다르죠. 예, 그런데 해야죠. 저는 제가 그 원회에 있을 때 방송을 많이 했잖아요. 그때 정관용의 시사본부에도 출연했고 저녁에 했잖아요. 저녁에 했는데 정관용 앵커는 정말 공정하게 해요. 그때 저기랑 한 거 아니에요? 수원에. 진수희하고도 했고 뭐 하여튼 여러 명하고 했어요. 장혜찬 씨도 같이 했고 그런데 제가 조국 우리 검찰 개혁과 조국 집회와 관련하여 CBS의 김현정 어차피 이름 나왔으니까 출연했을 때 최성애 관련하여 최성애의 입장에서 이 사안을 보는 느낌을 받아서 그때 세게 말하자면 좀 그렇게 논쟁. 예, 논쟁을 적극적으로 했고 얘기를 하셨군요. 그 네. 이후로 잘 안 나가게 됐죠. 그렇군요. 근데 안 이제 이런 불러진 말씀하시는 거죠?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안 표현할 된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안 불러준 게 또 있군요. 네, 네버 저는 마인드. 한 번도 안 나갔어요. 아니 김현 의원님은 잘 안 불러요 기본적으로. 왜 그러지? 제가 충분히 이해해요 그거는. 왜요? 아니 많은 분들이 김현 의원님한테 많이 혼나요. 그래서 조금 조심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요. 네. 예쁜 여자들 왜 하세요? 예쁜 여자들이 싫어하는 것 같다. 아니 왜 하세요? 근데 지금은 우리는 서로 좋아하잖아요. 자, 네버마인드님께서 네, 우리 의원님 세 분에게 후원하셨나 봐요. 네, 세 분 너무 감사드린다 하시고요. 네, 노영희 TV에도 후원하셨다고. 아유 너무 고맙습니다. 저까지 챙겨주시다니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어쨌든 지금 언론이라고 하는 거를 사실 그 이용하는 방식 저는 이준석 의원이 솔직히 좀 이용했다고 봐요. 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근데 그 이용하는 방식이 되게 조금 젊은 정치인의 회기로운 그런 방식은 아니었던 것 같아서 저는 좀 그런 부분이 아쉽고 그분이 계속 주창하던 청년 정치, 바른 정치, 새로운 정치 사실 처음에 그 대변인 뽑고 막 국민의힘에 그 당대표 나갈 때만 해도 사실은 저는 기대를 많이 했었거든요. 신선했죠. 예. 네. 근데 그 내면에 들어가서 제가 명태균 게이트와 강혜경 씨로부터 이제 이 상황에 대한 얘기를 이제 다 전체적으로 확인하고 나니까 이게 생각보다 이분이 겉으로 주장하는 내용과 실제 하는 행동이 조금 많이 달랐구나 이런 생각을 조금 솔직히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워요. 저는 사실 이준석 의원을 되게 응원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래요? 예, 왜냐하면 몰랐네. 내가 물론 이제 뭐라고 얘기 앞에서는 뭐라고 하기도 하지만은 저는 그래도 때가 되면은 이준석 의원을 지지하고 그 사람을 조금 그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사실 개인적으로는 했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분 왜냐면 방송도 나도 같이 했고 오래 알고 지내던 사이잖아요. 근데 실제 그분이 당대표가 되고 난 다음의 행동이나 이런 게 상당히 내가 바라는 바는 아닌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사실 그랬었죠. 네. 김한 의원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신 표정이에요?
아니에요? 없어요? 아니요, 됐어요. 표정으로 다 말해. 표정으로 다 말해. 네. 네. 자, 요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또 중요한 주제가 나왔습니다. 김상민 검사 그때 현역 검사 시절에 갑자기 뭐 공천을 받겠다고 떠들고 다니다가 그리고 출판기념회까지 하고 네. 뭐 연고도 없는 창원에 가가지고 뭐 이상한 행동을 해서 큰 문제가 생겼었잖아요. 근데 결국 그 당시에 컷오프도 당하고 되게 모습이 안 좋았는데 이분이 국정원의 그 국정원장 또 법률특보로도 2024년 8월달에 또 임명이 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분은 뒤에 뭐가 누가 있을까 배우가. 조태용의 법. 예. 그럼 조태용하고 문자 받은 주고받은 예. 사람하고 관련이 있네요. 그러니까 그거를 김건희 여사가 나는 그때 컷오프가 됐으니까 좀 챙겨준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김건희 씨가 김영선에 이어서 조국 수사에서 활약을 했다는 명분으로 김상민 검사를 확실히 챙겨주네. 공천 주겠다고 지금 했다는 게 지금 명태균 씨 측의 주장인 거잖아요. 네, 명태균 쪽에서 김건희가 이 김상민을 좀 도와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폭로를 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근거 뭐 이런 거는 없어요. 근데 40분 통화 48분 네, 통화했다는 네. 내용을 근데 복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런 뭐 녹취가 있다든지 음성이 있다든지 이런 거는 아직은 나오지는 않았는데 만약에 이제 포렌식이나 그런 게 공개가 되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김상민 검사라는 현직 검사가 총선에 출마하겠다면서 되게 호기롭게 놀라운 일이었죠. 그렇게 나왔던 그 배경에는 김건희의 입김이 있었다. 그래서 김건희가 사실상 총선에서 직접적으로 공천에 개입했다. 이 증거가 이번에 정황이 나온 셈인 정말 거죠. 그거는 너무너무 네. 놀라운 일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거 네. 그야말로 전형적인 국정농단이죠. 네. 그러니까 근데 명태균 씨가 어쨌든 이런 것들을 지금 하나씩 공개해가지고 오세훈 시장도 내가 4번 만났고 그때 나경원 이기는 조사 만들어달라라고 했다는 얘기도 또 폭로했고 지금 사실은 하나씩 이렇게 양파 껍질 까듯이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오세훈은 2번, 명태균은 4번. 네 번. 결국 네. 만났다. 결국 만났고 근데 특히 만남의 목적이 중요하죠 이거는. 1%라도 이기는 여론조사. 그러니까 나경원을 이기는 여론조사를 만들어달라고 사실 네. 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오세훈 시장은 기본적으로 나는 명태균과 같은 사람은 신뢰하지 않는다. 그래서 안 만났다고 했는데 그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까지 정확히 특정해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까지 명태균 씨 측에서 얘기를 하니까 이 부분도 되게 특이했고 홍준표 시장 얘기도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또 원희룡 전 장관 얘기도 지금 공개가 되고 있고 이거 되게 놀랄만한 일이 많은 상황인 것 같아요. 민주당은 어떻게 아니 이게 뭡니까? 보세요. 이게 보세요. 네.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그러니까요. 이게 내놓으라 하는 김진태 강원도지사도 있어요. 김진태 울었다고 명태균이 얘기하는 이게 뭡니까? 내놓으라 하는 국힘의 보수 엘리트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분들이 명태균 씨 입에서 다 지금 희롱당하고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140명 얘기하면서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공개되면은 진짜 이 정권은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겠다. 특히 대통령 부분은 하면 되고 구속되고 그렇죠. 그리고 실체가 밝혀지고 그러면 이제 풍비박산이 나는 거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지금 명태균 씨가 이런 식으로 자꾸 폭로하는 이유는 특검해달라. 니네들 네. 자꾸 구린 행동하지 말고 특검해주면 좋겠다. 사실 이 얘기를 변호사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럼 한동훈이 등장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근데 그렇죠. 지금 이게 여기서부터 자유스러운 문제는 사람은 이번에 중앙지검으로 이 사건이 올라갔잖아요. 창원지검에서 이제 수사를 하다가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사실상 꼬리 자르기 몸통은 싹 빠지고 꼬리만 발표를 네네. 했는데 지금 중앙지검을 올라가면서 그냥 몸통이 수사를 과연 검찰이 할 것인가 이게 이제 굉장히 그 초미의 관심사인데 지금 검찰이 이제 김건희를 소환 조사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그 소환 조사를 했을 때 지난번처럼 황제 조사를 할 것인지 휴대폰까지 반납하면서 출장 조사할 것인지 아니면 검찰에 소환해서 제대로 수사를 할 것인지 이 문제가 이제 좀 주시를 해야 할 부분이고요. 사실은 검찰이 그동안 했던 걸로 봐서는 이 사건을 흐지부지하면서 이 사실상 덮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문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당에서는 이거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검찰을 어떻게 믿냐. 그래서 명태균 특검법을 통과시켜서 반드시
이 사건의 본질, 본체, 윤석열, 김건희 또 기타 뭐 대권 주자들 그리고 수없이 많이 여기에 있던 뭐 여러 의원들 있잖아요. 윤상현, 네. 조원희 등등등. 그래서 한 빠진 사람이 명태균- 있어요. 박안수 경남도지사. 네, 명태균 폰에 전현직 그 의원들이 140여 명이 있다는 네, 그런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야말로 판도라 상자잖아요. 그래서 검찰이 이거를 사실 그대로 덮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데 그래도 그동안 검찰이 뭐 김건희의 디올백도 덮고 뭐 주가 조작도 덮고 했던 전력이 있으니까 검찰을 못 믿겠다. 이제는 제가 동아일보 특검을 해야 사설을, 된다. 이렇게 사설을 오늘 들고 봅니다. 왔는데요. 네. 제목을 읽어주세요. 안 보여. 네. 명태균 건 서울로 황금폰도 다보건 게이트 싹 열어젖혀야. 아, 동아일보 사설 제목이죠? 사설이 그래요. 예. 그 명 씨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사에 관여하고 윤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김 여사와 이태원 참사 대응 관련 논의를 하고 해외 순방 일정에 대해 조언하는 등 비선 참모 역할을 했다는 의혹 등도 밝혀져야 한다. 앞서 얘기했던 140명과 관련된 판도라 상자뿐만 아니라 서울중앙지검에서마저 수사가 미진하다면 특검 도입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동아일보에서 오늘 사설로. 사실 네. 저렇게 걱정을 하는 이유는 사실 이번에 중앙지검으로 넘기게 된 그래서 뭐 수사를 하겠다고 했지만 그 검사들이 다 올라가요. 창원에서 이거 수사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 7명이 파견받았던 사람들인데 다 지금 서울로 올라와서 다시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럼 그동안에 뭐 했냐는 거죠. 근데 그동안에. 조금 다른 거는 네. 검찰 중앙지검으로 오면 취재 기자들이 좀 달라질 수 있죠. 이게 중앙의 이슈가 된다고 하나는 유리한 거고 그다음에 윤석열의 구속 전과 구속 후 그건 좀 세상이 달라지는 거고 검찰 헌법재판소 판단이 예, 나온 그다음에 시점. 파면 전후가 또 달라질 것 같아서 우선 김건희를 소환 수사하는 게 먼저 같고요. 예, 빨리 해야 되는 거고 이거는 뭐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지금 하긴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이게 이제 문제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포토존에 세워서 제대로 이제 수사를 하느냐 여기에 이제 사실 검찰이 앞으로 운명이 달려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명태균 쪽에서도 김건희는 반드시 특검 수사 대상이다. 그리고 이 특검에는 오세훈, 홍준표를 꼭 넣어달라. 그러면 김건희도 무조건 딸려 나온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중앙지검에서 이들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고 어쨌든 중앙지검에서 이송시킨 명목 중에 하나는 관련자들이 서울에 다 있다. 서울에 있다. 예,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에 있는 중요 인물들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겠다는 지금 얘기를 들려서 중앙지검하고도 가깝잖아요. 가까워요. 이제 사택으로 들어가면. 바로 앞이에요. 아크로비스로 가면. 바로 앞이에요. 네, 길만 건너면 돼요. 경호도 쉬워요. 근데 망명설이 있더라고요. 못해요. 못해요? 근데 뭐 그 경호실 직원이 그렇게까지 자기 목숨을 내걸고 음. 할 만한 사람이 사실은 없을 아니 거라고 그런데 봐요. 왜 오늘 그 김상훈 차장에 대한 것도 그렇고 검찰은 끝까지 이 경호처 직원들을 보호하고 왜 구속을 안 시킵니까? 경호처 직원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네, 왜 그러는 거예요? 비아폰 서버를 끝까지 그러니까. 어쨌든 최대한 상황 시간을- 종료 시까지 시간 끌겠다 그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고. 그거는 검찰도 관련돼 본인 있어서 검찰도 있을 것이고. 검찰이 그 선관위 그 네. 서버 부정선거 관련해서 기원군이 갔을 때 그때 이제 검찰과 국정원이 곧 올 올 것이다. 그래서 잘 협조해라 이런 얘기를 부분이 했었다고 있었잖아요. 그러죠. 네. 근데 검찰이 그 김용현과 윤석열을 공소를 제기하면서 그 부분에서 검찰을 쏙 뺐어요. 수사기관이라고. 수사기관이라고 표현을 네, 했죠. 네. 그래서 검찰이 내란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이제 정황에 대해서는 그걸 뺐는데 또 하필이면 심우정 검찰총장이 김용현의 비아폰 번호를 알려달라 뭐 이렇게 통화한 내용도 했던 나온다고 그런 게 그러더라고요. 있었고 또 검찰의 2인자 대검 차장이 또 김용현과 비아폰으로 통화했던 이게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비아폰에 다 서버에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음. 그러면 그게 뭐 한두 번인지 아니면은 또 경우에 따라서는 김건희랑 이 검찰 쪽에 뭐 비아폰으로 또 혹시나 연락했던 이런 것이 만약 있다면 그런 게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비아폰 서버를 공개를 하고 수사를 했을 때 검찰에 뭔가 불리한 것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지금 의혹이 제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비아폰 서버를 지금 현재 사수하고 있는 김성훈에 대해서 구속을 결사
이렇게 막고 있는 거 아닌가 지금 이런 매우 의혹이 제기가 의심스럽습니다.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검찰이 국민들이 다 그렇게 보고 있고 내란과 뭔가 검찰이 관련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으니까 그 의심을 들기 위해서라도 김성은에 대해서는 영장 청구하는 게 맞다. 순리다. 그래서 지금 예. 공수처 쪽으로 사건 이첩시키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사실은 좀 봐야 되긴 합니다. 자, 어쨌든 검찰이 이렇게 국민들이 오해를 하지 않도록 본인들이 떳떳하다면 좀 적극적으로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런 얘기 하고요. 네, 이 얘기 한번 해볼게요. 헌법재판소 비난이 너무 도를 넘었다.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집이라고 추정되어지는 아파트 지방- 앞에서 난리를 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아파트 주민들은 그분 여기 안 산다. 제발 가라. 이런 데도 지금 거기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특히 말도 안 되는 그 무슨 야동 을 올렸다는 고등학교 단체방 그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댓글을 달았냐 안 달았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으나 그건 다 거짓말이었다는 게 거였어요. 낚인 거예요. 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신경 안 쓰고 자꾸 이제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막 헌재를 가서 항의 방문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36명? 저 얼굴을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음. 저 얼굴을 기억하고 윤석열 파면 이후에 누가 가장 먼저 태세 전환을 하나를 보겠습니다. 저 이름을 한번 그럼 알려주실까요? 저 면면을 보면서 추경호도 있고 윤상현 있고 나경원. 있고 네. 김기현 있고 조배숙 있고 박대출 그다음에 유상범 유상범 그다음에 잘 모르겠다. 잘 안 보이는군요. 저기도 있다. 화면을 좀 키워서 네. 보세요. 우리 가방이 이 머리 반 3분의 우리 1 나온 가방이? 네, 가방이 그 누구죠 이름이? 최수진. 있고 최수진. 네. 키 큰 그다음에 그 박덕흠 있고요. 네. 얼굴을 이렇게 가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으네. 일부러 그러는 거 그랬나? 아니에요? 이게 좀 그러니까 여기 간 사람들은 몇 유목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우원식 의장한테 1시 30분까지 해제 의결을 미뤄달라고 했잖아요. 네. 그 사이에 벌어졌던 일이 지하 1층 단전이었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때 만약에 우원식 의장이 그 사람 말을 들었다면 해제 못하는 거죠. 큰일 날 뻔. 그 사람 말을 믿어가지고 만약에 그랬으면 1시 큰일 나죠. 반까지 기다렸다면. 그렇죠. 네. 저기 가운데 계시는 나경원 의원 경우에는 어젠가 SNS에 그런 글을 올렸어요. 민주당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있다. 뭐 그런 취지의 글을 올려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반박글을 좀 올렸는데 네.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 게 민주주의, 법치주의 파괴하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헌법재판소에 가서 지금 헌법재판을 부정하고 또 윤석열의 개헌과 내란을 부정하고 옹호하는 저런 모습 그리고 헌재 재판관에 대해서 근거 없이 비방하고 거기에 대해서 신빙성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야말로 뭐 영장도 사실 사법부의 그 영장 발부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그거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려 관저까지 가서 그런 걸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와 법률, 법치주의를 그냥 온몸으로 저렇게 막고 있는 부정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걸 자기들이 그렇게 하면서 민주당 탓을 하고 민주당이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뭐 부정한다 이런 정말 앞뒤가 맞지 않는 그야말로 궤변을 쏟아내는 저런 모습을 보면서 국힘이 지금 나가도 너무 나간다. 정말로 자기들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지금 저러고 있는 거 아닌가. 큰일 나겠어요. 그래서 지금 네. 이러다가 극우 이게 나치 시대에 그 극우가 태동하던 그런 게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사실상 그런 극우와 점점 한 몸이 되어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지금 헌법재판은 좀 절차대로 잘 진행이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왜 그게 쫓아가가지고 저런 식으로 헌법재판소를 공격을 합니까? 그래서 헌법재판소 공격대 일단 극우 상동가들 그런 식으로 컨트롤 보입니다. 기능 자체가 없어진 마비된 거죠. 거가? 그러니까 그냥 이성이나 끌려가는 거예요. 극우 합리성 이런 지지자들에게. 것들은 상실되고 그냥 극단주의, 네. 맹동주의, 센 발언 이재명 음. 욕하고 센 발언하면은 이제 언론에서 반영되고 유튜브들이 극우 유튜브들이 그걸 이제
활용하니까 이렇게 망가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저게 양날의 칼이죠. 생각해 보면 헌재를 저렇게 부정해요. 그게 계속 부정하면 헌재에서 파면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갑자기 하루 만에 태세 전환 하나요? 그럼 저런 식으로 가면 우리가 옛날에 했던 이건 헌재 불복 그리고 대선 보이콧으로 가는 길이에요. 아니 우리 보고 대선 불복했다고 지금 나경원 의원이 이건 뭐 어저께 그 말도 안 되는 어저께 뻘소리고 이제 했는데 이제 나경원 의원은 정말 본인들이 이렇게까지 늪에 빠지는 전략으로 지금 가고 완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상해지고 좀 있어요. 안타까운 게 이 정도로 나서서 해야 되나? 진짜 빠르도 하고 정말 헌신적으로 했는데 안 나오는 거죠 여론조사에 왜? 그러니까 안 그분은 넣고- 재판을 빨리 아니 받으셔야지. 대통령 후보로 빨리 넣어주라고요 여론조사 기관에서. 아니 재판 안 받으면 넣어주니까 넣어준다. 자꾸 가격해지고 재판 속개 6년째 안 하고 네, 있는 빠루 곧, 재판. 곧 한대요. 이재명 그거는. 대표가 국민의힘 100일 안에 윤석열 부인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첫 닭이 울기 전. 근데 100일은 베드로야, 베드로? 100일은 아니에요 대표님이. 그러니까 너무 봐준 12월 건가? 3일 기준으로 100일일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3월 달이면 이제 100일이 얼마 남았? 됐잖아요. 이제 거의 다 됐는데. 거의 다 됐죠. 기준일을 얘기 안 했어요. 저희가 보기에 기준일은 3월 중순이에요. 그 헌재에서 아니, 결정 그러니까 나면 100일의 아까 기준이 100일의 기준이 1, 그건데 2, 3이라고. 그게 3월 중순이라니까? 네. 그게 3월 14일이라고요. 그러니까 내 말이랑 뭐가 3월 틀린 거예요 14일 이요? 지금? 3월 14일이 100일이라고요. 금요일인데? 그게 100일이라고. 그러니까 내 말이랑 뭐가 틀리냐고요. 같은 말이에요. 정말 탄핵이 되면 부인할 거다. 그러니까, 그 얘기잖아요. 인정할 거다. 그런 나한테 왜 얘기죠. 그래요 진짜? 그게 아니라 너무 앞서가서 못 네. 쫓아간 거예요. 10시 2분이에요. 아니 안 그래도 끝날라 그랬는데 저기 내가 정말 이 사람들 진짜 나 정말 이 극한 직업을 어떻게 해야 되지 왜? 13,000명이에요 지금. 와, 네. 예쁘죠? 여러분들 오늘 너무 대표님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이 세 분의 언니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보고 오늘은 꼭 10시까지 끝내줘라 무조건 이래서 내가 네 그랬어요. 당신들만 조용하면 끝낸다 내가 그랬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오늘은 그래도 선방했네요. 10시 2분에. 여러분들 많이 감사드리고요. 네, 4월의 봄 우리들의 예언이 돌아가고 있다. 특히 이제는 음력 4월의 봄을 음력 4월의 봄을 기대하자. 이런 얘기 지금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많은 분 오늘 이재명 대표 나온 우리 앞시가 1시간 먼저 시작된 8시부터의 인터뷰 많이 잘 들으셨을 텐데요. 네, 그 이후까지 계속 자리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고요. 우리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 그래도 10,000명밖에 안 나갔어요.